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지금 암과의 전쟁. 이제 암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질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이기기 힘들고 또 완치되기 어려워 더욱더 두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생활로도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식탁 특집, 암을 이기는 식탁.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가 강력 추천하는 식재료로 맛있고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의 행복한 식탁. 자, 그럼 암을 이기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show. Very happy to be with you.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선생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암 이기는 식탁 특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피드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전화도 오고 대박입니다, 선생님. 네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다들 도와주시고 또 같이 맞아요. 또 우리가 건강도 해야지 하나님도 잘 믿고 또 그 나라 가서도 좋으니까요. Yes. 우리도 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5탄입니다. 마지막 탄이고요. 간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즘은 암은 많이 알려져 있고 흔하게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이라서 관심 더욱더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함께 일단은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재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간암에 좋은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근인데요. 연근은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간과 폐에 좋고 자양강장제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에 좋은 비타민 B, C, 철분, 인, 칼슘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간암에 좋은 식탁을 우리 최신혜 선생님과 아드리안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오케이, welcome back everyone. 박사님 감사합니다. 연근 그리고 부추. 선생님, 이 두 재료 가지고 무슨 요리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뿌리를 이용해서요. 연근이 주 재료가 되는 뿌리조림 할 거고요. 네. 부추 볶음을 할 텐데 부추만 볶아내면 솔직히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훈제 오리랑 살짝 섞어가지고 살짝 볶아냈는데 소스에 찍어 드시면 그냥 몸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아무리 아파도 장작을 펼 수 있어요. 와우. 연근 보니까 좀 신기하게 생긴 네.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런 재료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참 신기해요. 이거 보면. 안 그래요? 네, 아니 괜찮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재료 보시죠. 체내에 쌓인 독을 풀어주거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오리고기, 자양강장제인 부추, 그리고 땅에서 나는 뿌리 채소인 연근으로 만드는 오늘의 요리 부추 오리볶음과 뿌리 조림.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부추 오리볶음의 주 재료로는 부추 500g, 훈제오리 200g, 편으로 썬 마늘 5톨, 다진 파 1큰술, 생강즙 1큰술, 참기름 1큰술, 간장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통깨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양념 재료로는 오렌지 주스 5큰술, 깨소금 2큰술, 설탕 반큰술, 참기름 1큰술, 연겨자 반큰술, 생강즙 1큰술, 후추 약간을. 뿌리조림의 주 재료로는 연근 1kg, 우엉 1대, 홍당무 1개, 마 400g, 두릅 1팩을. 양념 재료로는 물 1컵, 참기름 2큰술, 들기름 1큰술, 포도씨 오일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4큰술, 올리고당 5큰술, 깨소금 2큰술, 생강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Okay, everyone, welcome back. We are going to cook. 요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오리 부추 볶음 그리고 뿌리 조림. 네. 네, 두 가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오리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요, 뿌리부터요. 뿌리부터. 네. 자, 뭐든지 뿌리가 있어야지 건물이 지어지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연근이 있는데요. 오늘 뭐 마크로비오틱이라 해가지고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게 지금 다시 또 유행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암 환자일 경우에는 껍질까지 먹으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극적이죠. 예, 제가 조금 껍질을 깠어요. 깐 네네. 다음에 최대한 조금 약간 작게 썰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아하. 알겠습니다. 크지 않게. 네. 그래야지 먹는 사람이 불편스럽지 않겠죠. 그리고 연근 같은 경우에는요, 연근을 강판에 갈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양파를 갈아주세요. 그리고 말을 갈아주시면 색이 안 변하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을 부쳐서 드셔도 아주 쉽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이 네. 그 연근을 한국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네. 프랑스에서는 없죠. 없어요. 뭐 있어도 사람들이 이 재료 가지고 요리를 안 하거든요. 그쵸. 모르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봐도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에다가 찰밥을 넣어가지고 찜통에 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 사이에다가 명란젓을 넣어요. 명란젓을 넣어가지고 찌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안에요? 네, 그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썰어주시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요리할 때는요 갈변을 막기 위해서 식초에 담그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식초에 잘 안 담궈요. 왜냐하면 갈변되면 갈변된 대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이 연근을 갖고 칩으로 먹을 때는요 얇게 썰어갖고 끓는 물에다가 삶아내신 다음에 녹말 살짝 묻혀갖고 튀겨내도요 연근 칩이 되게 맛있거든요. 전 연근 그 반찬 중에 연근을 조금 이렇게 스윗하게 카라멜 네. 소스 같이 네. 만들어서 있죠. 네. 그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근 이렇게 썰어갖고 데쳐낸 다음에요 네. 간장하고 설탕하고 기름하고 적당히 졸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엉도 이제 끓는 물에 같이 조금 약간 살짝 삶는다는 느낌으로 조금 해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엉 같은 경우에도 간의 독소를 제거해가지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이 있으니까 네. 신장 기능에 이제 부담을 가지 않게 도와준대요. 이거 하나 썰어주세요. 네. 요 우엉은 이렇게 그냥 어스스로. 근데 우리가 지금 요리할 때는 벌써 이렇게 손질이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뿌리 같은 이렇게 재료는요. 네. 손질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뿌리는요, 이거 사실 때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만한 거 사세요. 네. 그러면은 맛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제 앞에서 이제 균열이가 있으면 바람이 살짝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좀 약간 데쳐내신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삶아낸다는 기운이죠. 왜냐하면 입맛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죽만 먹으면 또 사람의 기운이 안 나니까요.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나중에 소스 넣고 조리기만 하면 아주 근사하게 좀 익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뿌리만 넣는 게 아니라 두릅을 넣는데 네. 두릅은 산채에서 최고 좋은 거가 봄의 전령사 1등 왕이 두릅이에요. 왜냐면 비타민 A하고 C하고 칼슘이 너무 많고 섬유질 함량도 높고 또 고혈압에도 좋고 제일 좋은 거가 가격도 조금 비싸지만 두릅을 여러분 두릅나무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가시가 많이 달리는 나무 새순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놨다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두릅은 장아찌를 해서 먹어도 맛있고 데쳐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어도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처럼 살짝 졸여도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두릅이 이거잖아요. 네. 이거. 아이고, 가시도 많고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그럼요. 근데 해가지고, 예. 어떻게 이거 먹을 생각했죠? 토끼랑 같이 살았을 때 토끼가 먹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뜯어먹는 걸 사람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옛날에 풀 먹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나물은 독이 있으니까 물에다가 담궈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익혀서. 예, 특히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꼭 담궈야지만 설사하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들었어요. 이렇게 뭐 나물이나 네. 뿌리를 많이 먹으면 네. 설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는 너무 많이 먹고 무리했을 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네, 그럼요.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릅도 네. 한번 데쳐내야 되니까요. 어떻게 이거는 손질하면 돼요, 지금? 요거는 없애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요거 안 없애고 제가 효소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요거 모았다가 그냥 같이 집어넣어 놓죠. 요거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먹을 생각도 안 했는데 요거는 저는. 약재예요, 약재.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만 썰어가지고요. 이제 요거 이쪽에 네. 건질게요. 체에다가 음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뜨거운 물에다가 두릅을 데쳐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네네. 예, 두릅도 한번 데쳐내요. 살짝 독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두릅은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산나물은 날로 먹으면 안 되죠. 날로 먹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말했던 거 설사를 하게 돼요. 근데 데쳐 먹은 익힐 숙체라고 하는 거는요. 몸을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네. 채소가 날로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을 냉하게 하는데 특히나 암 환자는 몸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제 찬 거 드시면 안 되죠. 여기다가 놓을게요. 오케이. 예,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거를 올리고요. 이제 물기를 뺐잖아요. 연근하고 우엉은 조금 약간 섬유질이 질기니까 데쳐내야지만 먹기가 편해요. 네. 그래야지 같은 온도로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홍당무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썰어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소스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썰어요. 선생님, 오늘 네. 우리가 이제 암 이기는 식탁 특집 시리즈 5탄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네. 암을 이기려면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운동을 꾸준히 하고 네. 그리고 잠을 좀 많이 이렇게 자고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그냥 영혼과 우리 육이 쉼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때로는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먹은 저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일 중독 같은 거. 저렇게 노동하는 게 이렇게 바쁘시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냥 일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틈틈이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좀 항상 조금 쉬려고 애쓰고 그래요. 그러면 과로도 네. 아주 안 좋다고 그럼요. 하고 네. 스트레스도 요즘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네. 뭐 회사에서, 뭐 집에서, 뭐 가족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스트레스들 많이 받으면 또 암에 영향을 주니까. 자, 네, 이거 다 넣을게요. 지금 물을 넣었고요. 네. 예, 물을 넣고 이렇게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장, 간장, 네, 오리고당. 그리고 올리고당,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포도씨 오일,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주 간단해요. 네. 요건 또 들기름.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깨소금. 깨소금. 깨소금은 깨 가른 거를 깨소금이라 그래요. 통깨가 들어갈 땐 소화가 안 되지만 깨를 금방 갈아서 쓰면은요 영양도 훨씬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소금하고 후추인데요. 조금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때 말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마. 네. 마는 산에서 나는 뱀장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로 드셨을 때도 괜찮은데 날로 드시는 게 끈적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영양은 좋지만 괴로울 때는요 이렇게 네. 익혀서 드시면은 조금 잘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잘 이제 국물이 완전히 졸아들었잖아요. 물 한 컵 네. 넣었던 국물이 졸아들었으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요. 두릅을 갖다가 연근 후에 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봄의 전령사가 두릅인데 두릅은 아주 우리 몸을 와. 이롭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식을 완성했고요. 야, 왠지 이제 다-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뭐 건강해지-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아니, 병을 치료해 줄 것 같은 그럼요. 느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드시고 나면은 장작을 팰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뿌리 먹으면은요 건강해져요.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다림줄을 내려야 할 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뿌리 먹으면은 단단해져요. 예. 야, 알겠습니다. 예. 야. 그래서 보기보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보기보다 맛있어요. 보는 것도 아니, 그렇죠. 보기에는- 냄새도 너무 좋아요, 지금. 예.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맛이 없을 것 같으잖아요. 근데 의외로 맛있어요.
의외로 다들 좋아해요. 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어요. 네. 많이 안 나와요. 네. 냄새가 좀. 옆에다가 좀 넣고요. 일단 이따가. 넣고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오리 있죠. 네.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오리 있잖아요. 훈제 오리요. 훈제. 네,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썰을게요. 그리고 아드리아는 요거를 3cm 정도로 썰어주세요. 네, 부추. 네. 일단요, 간암이 걸리거나 간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상하게 비위가 약해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냄새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먹으면 부추의 효능 좋은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부추가 남자에 좋잖아요. 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익혀 드시는 부추는요 탈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익혀서 드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리를 넣었는데 오리를 조금씩만 넣어가지고 마늘 넣고 볶아내면은 그 느끼한 맛도 잡아주니까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죠.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썰어가지고 이제 오리 넣고 이걸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넣어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했어요. 지금 마늘 얇게 슬라이스 한 건 넣고 다진 파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 넣어주시고 옆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줘요. 근데 오리는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고기는 소고기는 온도가 70도가 되고 70도가 넘고요.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50도가 넘지만 오리고기는 35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몸 안에서 국기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고기 환자가 드셔도 괜찮은 게 오리고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장. 오리고기. 네. 그만큼 이렇게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오리고기가 네. 몸에는 왜- 좋다고. 예, 뭐 불포화지 방사에. 닭보다 네, 뭐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보다도 오리고기가 좋다고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옛말에 소고기는 생각해서 먹고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는 적당히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제가 만든 야. 말 아니에요. 어. 그런 명언을 어떻게 제가 만들겠어요. 아, 자주 만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 좀 이렇게 볶아가지고요, 볶으시는데 간이 안 좋을 때는 비위가 약해서 굉장히 비위가 빨리 상하니까요, 부추도 막 풋내가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기름을 조금 넣고 기름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얘를 조금 더 크리스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부추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마늘하고 참기름을 먼저 이게 마늘 얇게 썰은 거에다 요 소스 똑같이 넣고 오리만 뺀 상태에서요. 먼저 볶아서 마늘 향을 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추를 넣고 나중에 들깨가루를요 한 3-4숟갈 넣어갖고 쓱 버무려도 맛있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추 넣고 볶아만 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부추 넣을까요? 네, 자. 부추 넣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금방 불을 껐죠. 네. 불을 꺼야- 바로 꺼야 되는 건가요? 꺼야 돼요. 어. 끄고요. 소금을 국도로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 약간만 넣었어요. 또 너무 안 넣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으면 목구멍에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통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숟가락으로 가볍게 한 번만 째려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은 살짝. 예, 부추의 날래는 날아가고요. 그리고 절대 비린 맛이 없어지고 모든 냄새는 제가 뭐라 그랬죠? 휘발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맛있어져 갖고 소스랑 같이 드시면은요. 정말로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하면은요. 몸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은요. 다 좋아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근심은 복이 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근심하지 않으면 되고요. 여기 소스 만들게요. 네. 저 볼에다가 너무 간단해요. 소스도 오렌지 주스요. 좀 상큼하라고 즙짠 거 스큐즈. 네. 예. 스퀴즈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네. 예, 깨 넣어주시고 네, 갈은 깨예요. 그리고 설탕. 여기다가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네. 그리고 저기다가 연겨자. 겨자, 네. 머스타드. 네. 연겨자 조금 넣어주시고 네. 생강즙을 좀 넣었어요. 느끼하지 말라고요. 생강즙 조금만 넣어주시고 예, 다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후추 약간만. 후추 약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맛이 있어가지고 병도요 잘 먹으면 이겨요. 그런데 병 앞에서 장사 없다고 하지만 먹는 사람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아팠어도 잘 드신 분들은 다들 건강해지니까 네. 음식 잘 드시면 그냥 건강은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접시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부추는 불 넣고 떼버리면은요 금방 숨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 네네네. 안 이뻐요. 안 이쁘고 맛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만 마지막에 한 넣어서. 번만 째려보는 것처럼 그 예열로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스랑 같이 드시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들 뭐래냐면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부추 먹겠대요. 그전에는 당연히 부추 먹으라 먹죠. 하면 안 먹더니 이렇게 하니까 부추를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리를 넣은 거예요. 부추만 볶아놨더니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먹죠. 네. 아, 네. 땡기지도 않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먹겠죠. 네. 혼자서. 자, 여러분 소스까지 완성했고요. 네. 여기 앞에다가 놓을게요. 네. 우리 뿌리 조림 그리고 오리 부추 볶음 완성됐습니다. Voilà, mesdames et messieurs, bon appétit. 오늘의 요리 몸에 좋다는 부추와 오리가 고소한 양념옷을 입고 간암 예방하러 찾아왔시오. 땅의 길을 받고 그냥 무럭무럭 자란 뿌리채소 우엉하고 연근, 마, 당근이 그냥 한꺼번에 놀려왔시오. 간 건강은 물론이고 원기 회복을 도와줄 부추 오리 볶음과 뿌리 조림. 그럼 오늘의 요리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훈제 오리는 최대한 얇게 썬다. 부추는 3-4cm 길이로 썰어 놓는다. 팬에 썰어 놓은 오리를 넣고 편으로 썬 마늘 5톨, 다진 파 1큰술, 참기름 1큰술, 생강즙 1큰술, 간장 1큰술, 올리고당 1큰술을 넣고 볶는다. 볶아 놓은 오리에 썰어 놓은 부추를 넣고 소금, 후추 약간, 통깨 1큰술을 넣고 가볍게 버무린다. 오렌지 주스 5큰술, 깨소금 2큰술, 설탕 반큰술, 참기름 1큰술, 연겨자 반큰술, 생강즙 1큰술, 후추 약간을 넣어 소스를 만든다. 연근과 우엉은 먹기 좋게 썰어서 끓는 물에 푹 삶는다. 두릅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친다. 마와 홍당무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는다. 데친 연근, 우엉, 홍당무에 물 1컵, 참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4큰술, 올리고당 5큰술, 포도씨 오일 1큰술, 들기름 1큰술, 깨소금 2큰술, 생강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마지막에 마를 넣어 조린다. 맛이 어우러지면 마지막에 송송 썬 두릅을 넣고 뒤적여 낸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우리의 몸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쭉 늘어져 있는 것은 바로 간의 피로 때문입니다. 간암 예방은 물론 피로를 확실하게 풀어줄 오늘의 요리, 부추 오리볶음과 뿌리 조림을 통해 원기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 행복 충만한 삶을 살아봐요. Okay, welcome back everyone. Here we go. 시식 타임입니다, 선생님. 네. 아, 오늘은 오리 부추 볶음 그리고 뿌리 조림 네.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열심히 썼는데 이제 배가 고프네요. 네. 선생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한 것 감사합니다. 먹던지 마시던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아, very hungry. 네네. 그래서 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스. 오렌지 주스를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는 젖산 분해를 좀 도와주니까 부추도 찍어 드시고 요 뿌리 조림도 다 같이 드시고 같이. 예. 그래서 맛이 조금 무난하게 드시는 거가 몸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일단은 저는 오리부터 네네 먹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일단은 한 번은 네. 그냥 소스 없이 그냥 이대로 한번 먹고. 네. 자, bon appétit.
이렇게 되면 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추 이만큼, 산만큼도 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부추를 먹을 때는 몸이 약할 때는요 냉한 기운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 지치게 되는데 부추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나는데 맛있는 부추도 오리 약간만 섞었더니 맛이 상승이 됐어요. 아, 소스에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자, 소스하고 같이 이렇게. 자. 소스하고 찍어 먹으면 더 맛있네요. 그럼요. 네. 네, 소스라는 거는 뭐냐면 양념이라는 거는요 약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네. 재료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뿌리. 네, 뿌리는 아까 그냥 드세요. 연근. 네. 그냥 먹을까요? 네, 마하고 그냥 같이요. 자, 마하고 좀 먹을게요. 네. 하나도 네. 딱딱하지 않고 네. 그냥 바삭바삭하면서 나는 그냥 아예 녹아버리고 네. 맛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은 누가 먹으면 좋으냐면요. 아이들 공부하라 그러면 갑자기 오줌 매렵다 그러고 또 책 보라 그러면 또 막 배 아프다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주면은요. 이 뿌리 쪽을 먹으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 너무 양기가 충천해서 그런 거니까 음기 쪽으로 땅속에 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네. 몸 안에 바란스가 맞고요. 남편이 너무 막 이렇게 좀 집안에서 정신없는 남편들은 뿌리 쪽 좀 주시고요. 네. 또 막 게으른 사람들은 배추김치라든지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은 채소를 드시면 더 좋고 그렇죠. 야, 그럼 이것만 먹으면 네.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 여기 다 그럼요. 뿌리 뭐 땅에서 자라는 그런 재료 제가 가지고요.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물이 70%인데 우리 몸은 식품이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아. 음식만 섭취만 잘해도 심의가 있고 식의가 있는데 음식만 섭취를 잘해도 아주 건강해지죠. 그럼 밥 한 공기만 있어도 뭐 네. 제가 혼자서 다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예. 감사합니다. 자,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네. 좀 우리가 더 그렇죠. 건강해지게끔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그래서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또 저희는 노력해야겠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가 뭐냐면 음식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면은 병이 저절로 들어왔다가 저절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면서 꼭 아프리카에서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간증할 수 있는 좋은 일들로 채워주시니까요. 지금 투병 중인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분들은 건강 잘 챙기셔서 아픈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미 같은 마음, 아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게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피드백이 계속 올라오고 네. 있어요. 게시판에도 뭐 청취자분들께서 질문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몇 개 뽑아봤거든요. 네. 선생님 답장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는 대로 네 할게요. 네, 자, question number 1. 친척으로부터 간에 좋다는 다슬기 즙과 인진환을 선물 받았어요.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다슬기 즙과 인진숙환을 동시에 먹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간은 화학 창고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거가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나 강하게 먹으면 좋은 게 아니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연이 차려준 밥상. 그냥 그 시절 음식 먹으면서 골고루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네. 몸이 좋아지지. 간에는 다슬기가 좋대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다슬기, 디저트도 다슬기. 디저트로 뭐 또 다슬기 샤벳 뭐 이렇게까지 드시는 안 거는 되죠. 절대 안 되고요. 한 가지 음식을 치우친다는 거는요.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모든 거는 밸런스를 잘 네. 찾아서 그래서 드셔야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중용이라는 거가 마음도 지켜야 되고 몸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복수가 있으면 물을 조금만 마시라고 하는데
음료나 과일도 줄여야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수가 차면 일단 식욕이 떨어져 갖고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복수가 찼다는 거는 안 차봐서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방광염 걸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느낌의 어떤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일로 조금 대처를 하시는 거가 조금 내가 그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과일로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음식이라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환자라든지 뭐 아픈 사람이라든지 조금이 서포터가 되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퀘스천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cgntv.net 홈페이지 최신의 행복한 식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많이 올려주세요. 편하게 많이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참 기쁩니다. 우리는 반응이 좋아서.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이병옥 박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름길처럼 아주 정확한 걸로 포인트를 찍어드릴 테니까요. 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다음 주는 종합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박사님과 함께하는 종합편입니다. 오케이, 기대해 주세요, everyone. See you next week. Take care. Bye. 네, 이제 간암에 좋지 않은 음식과 간암을 어떻게 예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흰 쌀밥을 드시지 마시고요. 현미 잡곡밥을 골고루 이렇게 밥은 있지 않습니까? 좀 검게 보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굵은 살 육류인데요. 되도록이면 야채나 과일, 채소와 함께 드시고요. 붉은산 육류를 드시면 발암 물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인데요. 밀가루, 소금, 설탕 이런데 500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쌀, 흰 밀가루, 흰 조미료, 또 흰 소금, 그 다음에 흰 설탕 이런 것들을 드시지 않고 내추럴하게 있지 않습니까? 설탕을 드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이런 게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의 간암은 대개는 B형 감염에 혹은 C형 감염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좀 절제하시고요. 또 술잔을 돌린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바르고 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간암에서 자유해서 정말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암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